대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대구의 정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소신이 변함없는 분, 이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러분 좀 제대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홍준표 시장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어요. 예. 그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 망상에 빠져서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망상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본인이 뭐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윤석열 저렇게 꼬꾸라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진단이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네. 뭐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국정문란인데 이거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다 부인하고 있고 또 탄핵도 반대하고 있고, 이러면서 요 시국을 이용해서 윤석열 이후에 권력을 노리는 어떤 노림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구에 내려온 거는 이 정권이 잘 못할 줄 알고 있고, 언젠가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대구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모든 국민이 지금 자기가 대선 출마할 거라고 다 알고 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거든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홍 시장이 시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눈은 계속 서울로 가 있고, 또 이게 손가락은 키보드에 올라가 있다. 여의도 정치에 자꾸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시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거죠. 윤석열 탄핵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은 대선 출마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조기 퇴진이 될 거라고 속으로는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지 바라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대구 사람들은 뭐냐. 그런데 인터뷰에서 서울서 내려올 때 결국에는 돌아올 줄 알고 뭐 대구에 잠깐 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중도 사퇴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대구시장 이제 첫 번째 하는데, 그러면 2년 정도 하고 중도 사퇴하고 대선 출마한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문제 있는데, 그렇죠. 본인은 지금 대구 시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높은 지금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시민들의 일반 정서, 홍 시장이 여론주도층으로부터 받는 평가, 이게 좀 다른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릅니다. 거의 네. 이제 여론을 호도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은 여론을 잘못 보고 있는데요.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대구 굴기를 선언했잖아요. 홍 시장이 대구를 확 바꾸겠다, 이렇게 막 대구 굴기를 선언하고 이런데 본심은 잠깐 있다가 서울로 가는 게 본심이었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취임 2주년에 대구시가 자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지율이 60%가 넘는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매달 이렇게 광역단체장 지지율을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리얼미터에서 이제 그렇죠. 매달 하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10위권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데 10위권 밑으로는 발표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홍 시장은 10위권에 들지를 못했어요. 네. 계속 못 들었어요. 그리고 10위권에 오른 사람이 지지율이 43%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홍 시장은 그 이하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60%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럴 필요가 있죠. 저희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로 대구 시민들의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지율이 얼마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하면서 퇴행정이다, 독주하고 있다, 또 무능하고 기만적이다, 심지어 지금 망상에 의해서 대선 출마까지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은 이제 냉정하게 질문을 드려보면 대구 굴기, 대구를 확 바꾼 뒤에 나 대통령 하겠다라고 해서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게 시민들로서는 무조건 나쁜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왜 나쁘다. 그러냐 하면은 대구 시정을 잘 했으면 아 그래 뭐 저기 뭐 또 더 큰 그 예. 저기 자리에 올라가서 더 좋은 일을 해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구 시정을 전혀 못하고 있고 대구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 특히 경제 부분에서 저는 무능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어 보면요. 물론 이제 지역 총생산이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만년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대구 그 자영업 소매 매출이 급락했고 예.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의 가계 대출이 이 광역시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예. 예. 청년 이탈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예. 도대체 대구의 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를 어디에서도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진보 쪽은 정치에 그 강하고 뭐 보수는 보수 경제에 쪽은 강하다. 경제에 강하다 이런 그 프레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은 경제에도 굉장히 무능하다. 뭐 이런 사람이 저기 대권을 잡게 되면은 원래 독재적인 행태인데다가 경제적으로까지 무능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선 출마를 한다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선 출마도 되려고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뭐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건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출마가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무능하다. 예. 근데 바깥으로는 대구에서 이번에 뭐 그 예를 들면 신공항 유치하고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이제 특별시로 이제 통합한다, 행정통합, 네. 행정통합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자자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과 실제로 경제 지표는 전혀 딴판으로 돌고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행정통합 그리고 신공항 유치와 관련돼서 홍준표가 진짜 기여한 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없고 사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대 포장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포장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기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저기 그 기업 그 투자 유치를 네, 통해서 네. 하겠다 했다가 지금은 또 공영 개발로 하겠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신청사 이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시의회하고 갈등하면서 또 2년을 협의했어요. 행정통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가 행정통합을 하면은 서울시와 함께 전국 1회 특별시가 된다. 이렇게 막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너무 이렇게 기대 효과를 과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는 2045년 되면 1,200만 명이 된다. 또 그 일자리는 770만 개가 된다. 또 뭐 GRDP는 1,500조가 된다. 너무 터무니없는 그 수치를 제시하면서 과장 홍보, 사실은 여론 선동에 가까운 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는 대구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시민들이 믿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대 홍보 아니면 뭐 현실적이지 않은 저런 안을 던지면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팩트 체크 해야 하는데 예. 지역 언론이 이런 거 제대로 수행하면서 홍 시장이 하고 있는 일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뭔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시민단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언론사에 대한 그 아쉬움 또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터무니없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언론이 검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홍준표 시장이 워낙 독재적인 행태를 일삼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 스픽스 기자도 이렇게 대구시로부터 고소를 당했지 네. 않습니까? 그 통합신공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기자들을 고소해버리고 취재를 금지시켜버리고 광고를 끌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언론사들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순서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좀 기대합니다. 그 기대 참 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아니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좀 나서서 그래도 비판하는 언론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뭐 저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렸다기보다는 광고를 가지고 네. 당장 비판 기사 쓰면 다 잘라버리고 연 예산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가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 사람이 국가 경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국민 예산 가지고 언론사한테 잘 쓰면 돈 많이 주고 덜 쓰면 돈을 적게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강 처장 같은 경우에 또 언론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좀 그래도 점잖하게 이렇게 좀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언론이 좀 나서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시민사회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너무 잘못하고 있지만 지역 언론이 좀 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와 또는 한편으로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팽배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약간의 불이익이 있어도 좀 감수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좀 비판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특히 여론주도층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홍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언론은 입 딱 다물고 있는 이제 이 상황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경제적 무능 이야기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홍 시장이 지난 이제 2년 동안 대구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저는 홍준표 시장의 그 실정을 이제 5개 키워드로 이제 네. 그 축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태행, 독주, 무능, 기만, 망상 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태행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퇴행, 예. 언론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주의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걸 만약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갖다 대서 비교를 하면은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그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와중에 있는데 사실 박정희 내란 원조잖아요. 네. 그 내란 원조를 숭배하는 우상을 세운다. 너무나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대구시정이. 그러니까 시민정책 토론 청구절의 숫자를 막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고 시민 원탁회의 같이 그래도 그나마 시민들이 그 시정에 참여해서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봉쇄해버렸어요. 네. 제일 어려운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인데 말 한마디로 백지화 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보면요. 홍 시장 측근, 별정적으로 채용된 측근들이 그 날개를 펴고 막 이렇게 활개치는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이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게 마치 대구시가 이게 자치단체가 아니고 봉건 영주 같고 시청이 아방궁 같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박정희 동상 문제는 지금 동대구역에 이제 일단
세우는 걸로는 결정이 났고 예. 지금 그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월요일 날 예. 박정희 동상을 동덕역 광장에 세웁니다. 제막식을 합니다. 제막식을 한다. 예, 예. 다 만들었네요. 그럼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고 대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저도 대구에 기반이 있지만 대구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구라는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 박정희 동상을 보고 야 정말로 산업화의 기수로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던 지도자다 이렇게 추앙할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정반대죠. 예. 오히려 이렇게 세계 시민이 또는 타도시의 그 시민들이 대구를 찾았을 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동대구역인데 그 동덕역 광장에 나오니까 독재자 박정희 동상이 딱 서 있다. 다음부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제일 참혹하더라고요. 와 대구 이제 못 가겠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러니까요. 만큼 박정희 동상에 미쳐 있어야 되느냐. 너무 답답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60% 이상이 동상 건립에 찬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이제 뭐 기만 이런 예, 예. 언어를 썼지만은 그 한 사례가 그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설문조사 문항과 그 워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요, 이거를 대구 시민 혈세 15억 들여서 짓는다. 그것도 대표 광장에 세운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지성의 산실 도서관에 세운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물었다면은 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 공개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사 찬성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한 도시를 상징하는 특정한 위치에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세우면 됩니까?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반대자를 설득한 논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김구 선생 다 이제 세웁시다.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오히려 찬성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세워서 대구를 그냥 동상 그냥 도시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지도자가 그리고 선명지견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의 국가 그리고 그 시민의 여러 가지 의식을 함양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로 그러니까요. 미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대구가 무슨 보수의 섬같이 이제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독재 친일 망령의 동상을 세워놓는다 그러면은 대구 이미지를 좀 이렇게 보수 이미지 뭐랄까 이렇게 탈피해서 좀 혁신적이고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의 퇴행적 이미지를 더 굳혀버리잖아요. 네. 절대 대구 미래에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 시장의 퇴행에 대한 설명이고 뭐 독주는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도 알아서 조절하고 뭐 사이카 부대를 앞세우는 윤석열하고는 좀 다르긴 하더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 마음대로 하고 뭐 시간은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시정 활동 거의 하지 않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창녕 쪽에 자주 가고. 그러니까요. 골프는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뭐 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시장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작년에 그 저기 물난리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그 뭐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골프 치러 갔지 않습니까? 원래도 이게 수해가 난 상황에서 저기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 한다고 그거 축사하고 있고 전세 사기로 시민들이 대구 시민 죽어나가는데 대구시의 그 시책이 전국에서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민생을 안 살피고 대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 살피고
시정의 그 직무를 태만하는 이런 시장이 왜 필요할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저도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게 저에게요. 네. 우리가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홍 시장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저 사람 하는 거 우리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혹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홍 시장이 하는 것을 다 저렇게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닐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홍 시장이 좀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게 평가는 하지 않지만은 무조건 나쁘게 보고 비난하는 그런 그 시민들은 별로 없고 요즘 시민 사회 단체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시장들도 시민단체들이 많이 비판하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서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제가 저기 거의 한 30년 동안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직 시장을 직접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홍 시장 2년 만에 5건이에요. 5건을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시장들은 뭐 잘했기 때문에 뭐 고발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소통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그 주장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 시장에게는 전혀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고발하는 게 그 전들 뭐 안 괴롭겠습니까? 네. 그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워낙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법은 수단인데 사법 외에는 가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행정이라는 것도 정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 정치인이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적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한테 따라오는 사람은 내 편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언론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광고나 협찬금으로 지금 정말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등에 칼을 꼽고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 점에서도요,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고를 했잖아요. 뭐 필요하면 야당하고도 좀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좀 정치력을 좀 이렇게 행사를 좀 해라 이런 그 충고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지금 대구 시정을 이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기 더 높은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걸요. 자,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저 이야기를 하면 받아서 주니까 거기에 진심을 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이익이 더 있느냐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인생살이 저희들도 뭐 비슷하지만 5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서 나이 들수록 조금은 원숙하고 아름다워지고 뭔가 그 다음 세대에 좀 귀감이 되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좀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야, 홍 시장 정말 대선 출마하는 이야기 듣고는 까무라치겠더라고요. 지금 이 판에 대선 출마가 웬 말입니까? 그걸 제일 먼저 또 선언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한테 가서 정말로 손잡고 부부간에 용산에서 모임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언론에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 처음 들으실 건데 용산에서 부부간 모임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홍 시장의 부인이 윤석열 부부에게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그리고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 선물이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선물이 무엇인지 들어보면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윤석열 부부를 그리고 섬기려고 했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요. 그런데도 지금은 윤석열 저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위에 밟고 올라서서 대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대구는 내팽개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명태균이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치를 끌고 있어요. 네. 왜 치를 뜨느냐? 홍 시장과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명태균이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기꾼 잡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의 최측근이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재기라고. 네. 그 사람도 명태균과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는데 지금 명태균을 저렇게 사기꾼 잡범 그리고 당장 구속시켜야 될 놈이라고 몰면서 그 변호사를 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홍 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이해를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홍 시장의 뭐 양아들, 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당원 명부 56만 명 명부를 명태균한테 넘기고 8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양아들로 불릴 만큼 최측근인데 그것도 8차례나 했으면 홍 시장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를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냥 알아서 충성했다. 이해할 수가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완전 오리발 내밀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저는 뭐 기자 출신으로서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인될 때까지는 그 말만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주장은 주장일 뿐이다. 제 주장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홍 시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홍 시장을 존경해서 저렇게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냥 호구지책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시장을 대구 시민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구 시민들도 홍 시장에게 등을 돌렸고 아까 뭐 지지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40%뭐 초반대도 안 되니까요. 이미 대구 시민들도 홍 시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혼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만약에 홍 시장이 대구 시장으로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뭐 공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진 그 덕불 장군을 공천을 할까요? 공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가 이제 이번에 대선 출마 아니면 할 게 없네. 그거 말고는 이제 길이 없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사람을 그 대통령으로 뽑을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안 되더라도 나오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지금 국힘이 대선 그러면은 만약에 국힘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홍준표를 내세운다면 폭망하는 길이 되겠죠. 폭망하고 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절대 안 하겠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진짜 좀 기만적인 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늘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에서는 이 정권은 잘 못할 거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내가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대구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호시탐탐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린 사람이 지금은 뭐 두둔하는 듯이 하면서 이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파리에 대구 시민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대구는 잠깐 그냥 지나치는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홍 시장.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호불호에 대한 평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요. 직접 시정 운영을 하면서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탐사 보도를 하듯이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때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처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우리는 알리기라도 합시다. 평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저희들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평가는 시민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다만 언론이 할 일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금수 시장이 모시고 홍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해왔고 지금 현재 그가 하는 일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강금수 시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TK 스픽서 이런 방송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작은 언론입니다. 그래도 TK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치우치지 않고 혁신, 균형, 정의의 기치를 계속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